자, 이제 강의가 재밌나요? 재미없죠? 재밌어요? 유튜브를 보는 거랑은 또 다르죠? 이 느낌이. 신기해요? 아, 그래요? 연예인 얘기 나와서 그런데 제가 젊을 때는 진우션의 션을 좀 닮았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좀, 그때는 한참 군생활하고 젊을 때, 대학교 다닐 때는 한 70kg, 67kg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운동도 많이 했습니다. 수영도 했었고 해서, 그때 막 배에 식스팩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나이가 먹고 군살이 붙으니까 지금 이제 80, 한 4, 5kg 나가거든요. 지금이 제가 볼 때는 옛날 사진 보면 무장공비가 따로 없습니다. 완전 볼 홀쭉 들어가고, 지금은 이제 조금 풍채도 있고, 그래서, 근데 그때는 이제 션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개그맨 지석진 닮았다는 얘기도 좀 들었고, 지석진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계속하면, 제가 그 콜라보로 이제 여러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사주 공부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일단은 잘 해야 되고, 지름길을 많이 물어봅니다. 선생님처럼 공부해서 이렇게 막 툭툭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말 열심히 하셨네요. 지름길은 없고, 꾸준히. 제가 사주명리 가불병정을 공부한 지 이제 1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공부 양이나 이 열정이나를 따지면 20, 30년 한 사람한테도 제가 꿀리지 않는 어떤 이런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고, 오늘도 오전에 8월 운세 강의 이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출장 가 있어서 못 찍어서 아침에 정화하고 무토 찍어서 업로드 시켜놓고 그러고 이제 준비하고 온 겁니다. 바쁘게 살아요. 그리고 또 이제 집안일이 있어서 원래 갔다 와서 어제 세종 올라가서 뭐 정리하고 또 평일에 또 어디 또 집에 일이 있어서 또 가봐야 되고 하는데 내일 오늘은 이제 여러분 식사하고 집 와서 좀 쉬었다가 내일 아침에 7시 기차 타고 또 세종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억지로 하라 그러면 못해요, 사람이. 내가 좋고 즐겁고 여러분들 만나서 또 기대도 되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이제 돈 안 되는 거 왜 하냐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상담 뭐 얼마 받냐? 안 받는다. 왜 안 받냐? 또 공무원이라 그거 못 받는 것도 있지만 뭐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거 뭐 여러분들이 신고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이렇게 재능 기부를 한다는 마음이 크니까 전문적으로 제가 하는 것들 내년부터는 좀 달라지겠죠. 제 사무실 강의실도 만들어 놓고 수시로 특강도 하고 이제 정기적인 강의도 하지만 많이 이제 접점을 만들려고 이제 노력하는데, 사주 공부는 저는 이 짝사랑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도 이제 막 멋있는 남자 보면 가슴 뛰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진 않아요? 그냥 젊을 때는 우리 짝사랑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특징이 뭐냐면 유행가의 가사가 전부 내 노래 같고 내 마음 같고, 경치 좋은 데 보면 우리 철수랑 저기 나갖고 한번 가보고 싶다. 맛있는 거 보면 나중에 한번 같이 먹여봐야겠다. 옷도 괜찮은 거 커플 티 이런 거 있으면 같이 한번 입고 싶다. 오로지 뭘 생각을 하든 좋은 거 맛있는 거 이렇게 보면 그 사람만 생각이 난다는 거죠. 짝사랑은. 사주도 저는 그래서 10년 동안 직장일은 직장일대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 사무관으로서의 어떤 일도 했고, 그리고 집에서는 아빠이자 남편 역할도 했고, 부모님이 다 계시기 때문에 자식 역할도 하면서, 그렇지만 이 모든 생각의 이 기본 배경은 사주명리가 이 바탕으로 깔려 있었고, 그러니까 간절했던 거죠. 10년 동안 짝사랑을 하고 있는데, 이 사주명리가 생명체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존재가 아니고 저랑 소통을 합니다, 얘가. 뭐 실체는 없지만. 그러니까 뭔가 깨달음을 막 얻고 싶잖아요. 빨리 막 얻고 싶고. 근데 어느 정도는 기본만 하면 조금 저한테 주긴 하는데, 이제 안 풀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궁금증. 그게 밥 먹을 때, 잘 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면서 꿈에서 막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험도 꿈에서, 그 꿈에서는 깨달음 봐가지고 막 좋아갖고 막 이러고 있다가 깨보면 생각이 안 나.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메모지 연필 놔두고 그런 꿈 딱 꾸면 의식적으로 깨요. 깨가지고 막 잠결에 막 써놓고 또 잡니다. 다음에 보면 딱 써있어. 그러면 이거였구나. 그리고 얘가 하나씩 깨달음을 줘요. 자주 안 줘. 좀 까탈스러운 연애 상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큼 우리가 이렇게 대충 뭐 사랑해 뭐 해선 되고 그저 주지도 않고 정말 오매불망 이렇게 해야 하나씩 깨달음을 주는데 이 깨달음이란 것이 깨닫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수학도 어려운 문제 공식해갖고 풀었을 때 그 희열이 있는데 좀 지나서 보면 내가 2차 방정식 a 플러스 b제곱은 a제곱 플러스 2b의 b 제곱 이거 몰랐었네? 근데 지금 지나면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엄청난 깨달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 중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신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신살은 사주를 푸는데 핵심은 아니에요. 주는 아닌데 양념도 될 수 있고요. 그거 하나로 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신살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백호살, 원진살, 귀문살, 뭐 격각, 문창, 천을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제가 정유일주입니다. 정유. 정유일주에 을사월, 임자년, 자 무신시. 이게 제 사주거든요. 제 사주를 제가 유튜브에도 공개도 해놓고 프리도 해서 아실 텐데 정유일주 현재의 장생 천을귀 일주네. 와 땡큐 부모님 고맙습니다.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천을귀인이라 처복도 있죠. 일지가 천을귀니까 그래 처복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게 초년, 청년, 중년, 말년 이렇게 그렇죠? 궁성론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일주라는 것은 중년의 시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 천을균이 있다는 것은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렇게 가감없이 다 이렇게 이제 드리잖아요. 저는 지금 뭐 숨기는 거 없고 제가 공부해서 어려웠던 거, 깨달았던 거, 외웠던 거, 푸는 법을 다 오픈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천을귀인을 쓰고 있는 겁니다. 천을귀인이 처음에는 귀인이 있구나 나한테 난 진짜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이 있구나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일주는 뭐죠? 나잖아. 나 자신. 너가 천을귀인 일주를 타고 났으니 천을귀인 역할을 해라 이 의미라는 걸 잠에서 딱 깨달아가지고 막 눈물이 막 났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천을귀인으로 태어났구나. 그리고 특히 정화라는 것은요, 병화라는 다르게 따뜻한 온기가 있는 불, 인공적인 거. 그러니까 태양은 만물을 다 비춥니다. 그렇죠? 공명정대해. 병화는. 정화는 의미가 횃불, 촛불, 난로, 등대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저 뭡니까? 원하는 사람들한테, 추운 사람들한테 난로 의미가 있고요. 횃불, 어두움을 밝혀주고 등대, 배 타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 길 잃지 말라고 배,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고 여러 사람들은 아니지만 나를 따르고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줘야겠구나. 유금은 이게 이제 촛대라고 합니다. 촛대. 정화는 촛불. 촛대에다가 촛불을 이렇게 밝혀놓고 기도하고 철학적인 형상이잖아요. 뭔가 구도자의 느낌. 근데 이게 천을귀인이니까 그냥 대충 어설픈 촛대가 아니라 황금 촛대구나. 좀 로얄틱하게 고급스럽게. 지금 뭐 고급스러운지 로얄틱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이제 깨달은 거죠. 뭐 그렇구나 이제 호응은 해주시는데 뭐 그 정도 갖고 뭐 하지만 저는 큰 의미를 이제 부여받았고 신살 얘기 하나 더 하면 이제 신살의 종류는 뭐 저는 기타 신살이라고 딱 명명되어 있지 않지만 뭐 백호살이든 원진 귀문살 그 신살이라고 하잖아요. 신살 한 200~3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삼명통에서로부터 쭉 보면 신살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거 다 뭐 음양 착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구추 뭐 무은살도 있는데 안 보고 사주로 실제로 풀 때는 그 많은 신살 중에 한 15가지 정도는 봅니다. 그거는 신살은
외워야지 볼 수 있어요. 사주를 딱 봤을 때, 이거 원진살이네, 기문살이네, 백호네, 괴강을 갖고 있네, 격각이네, 진사지망이네, 수려천문 갖고 있네. 이거를 딱딱딱 봐야지 이거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가 이해를 해야 되는 학문인 건 맞아요. 근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외우진 않잖아요. 사람이 그냥 태어나서 성장해서 어른 돼서 나이 들어서 늙어서 죽고, 이거는 우리가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자연의 이치는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주를 푼다는 건 그 이해의 분야만 갖고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사주 공부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볼 때는 그거더라고요. 뭐냐면, 많은 선생님들이 얘기를 합니다. 사주 공부 외우는 거 아니야. 이해를 해야지 그걸 어떻게 다 외우냐.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물론 이해를 해야 되는 학문은 많은데, 이해를 해야 되는 분야가 있고요. 암기를 해야 되는 분야도 있어요. 단순 암기. 툭툭 치면. 우리 옛날에 구구단 외웠었잖아. 저도 어릴 때 구구단 4단이 잘 안 외워져서 엄청 곤욕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2는 4. 나오잖아. 이렇게, 신사는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살의 종류가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건 이제 가끔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제 강의를 들었으면 중복된 얘기겠지만, 간지로 돼 있는 신살이 있고요. 지지대 지지가 있고요. 천간대 천간이 있습니다. 천간대 천간은 하나 있어요. 3기. 천상 3기. 지하 3기, 인중 3기 있잖아요. 간무격이냐, 신임계냐. 그것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천간 3기에 대해서 강의한 거를 보시면 디테일하게 설명을 잘 해놨으니까, 그거 하나 빼고는 크게는 이 2가지죠. 간지로 되어 있는 기타 신살은 대표적인 게 백호살, 백호, 괴강, 천을귀인, 문창귀인, 또 뭐가 있을까? 아무튼 귀인이 붙은 거 좀 좋은 거고요. 무슨 괴강 살. 근데 살은 죽일 살 써서 안 좋은 건데, 사주에는 무조건 좋거나 무조건 안 좋은 건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돌아가셨는데 보험금 받고 이렇게 해갖고 좋다가 안 좋다가 하잖아. 백호살, 괴강살이면 옛날에 피 흘리고 죽는다, 남자 잡아먹는다 막 그랬는데,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지로 돼 있는 신살, 특히 이거는요, 일주 있을 때 적용을 하면 기가 막히게 그 사람의 MBTI 16개보다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요. 사주 딱 봤는데, 그럼 백호가 7개가 있고 괴강이 6개가 있고 있는 거 알아야죠. 딱 보면 무진, 백호, 괴강, 홍염이네? 홍염살. 이거는 간지로 돼 있다. 그건 어떤 의미냐면, 그런 사람, 그런 캐릭터,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더라. 괴강은요, 뒤에 진술이 붙고 무경이 이미 천간에 있으면 이제 괴강인데, 괴강은 우두머리 기질이 있는 사람,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 지기 싫어하는 사람. 천을귀인, 사람복 있는 사람, 이런 있잖아. 응? 귀인이. 문창귀인, 글 잘 쓰는 눈을 갖고 있는 사람. 홍염, 끝내주는 매력이 있는 사람. 도화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지로 있는 건, 도화살은 지지끼리의 살이에요. 약간 다르죠. 그런 어떤 이 분위기나 그런 걸 뜻해요, 도화는. 지지는 대표적인 게 원진, 귀문, 그 다음에 격각. 격각은 여기 이제 성문조기액사라고 이제 같다. 그건, 격각은 성문조기액이랑 같아요. 조객살이라고 살이라고는 웬만하면 안 붙입니다. 살은 나쁜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이미 규정을 짓는 거야. 너는 나빠. 너는 안 좋아. 부정. 그게 아니거든. 어떻게 쓰이느냐. 그래서 홍염, 백호, 괴강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이라는 문을 안 붙이고. 천을, 문창, 홍염 이건 좋은 거니까 뒤에는 붙일 수 있고. 원진기문. 그 다음에 수려천문. 수레는 철라지망이죠. 수레천문이 아니라. 철라지망.
수레는 철라, 진사는 지망. 그래서 라망싸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붙여가지고. 그래서 원진기문이 이거 뭔지는 다 쓰려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원진기문은 6개가 있죠. 원진기문이 중복되는 거는 4개씩이 있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사주에 갑진년이 작년이었죠. 지지에 해수 있던 사람한테는 진해 원진기문이 들어와 있어. 이게 내가 해수가 월지에 있었다 그러면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진해 원진기문은 어떤 느낌이냐면 좀 지저분하고 이런 느낌이에요. 진토는 진흙탕이죠. 해수는 돼지잖아. 진흙탕 싸움 하는 거 돼지우리에서. 이런 어떤 관계. 그리고 사주 원국에 진해가 있다. 그 사람은 좀 깔끔하고 이런 일 하면 안 돼. 재활용, 쓰레기, 축사 뭐 이런 거 하면 잘합니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지지끼리 있는 신설은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런 어떤 사건, 사고. 원진 기문. 그러니까 내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을사년이 들어와 있잖아요. 지지에 술토가 있는 사람한테는 사슬 원진 기문이 올해 일어나는 거야. 내가 사화가 일지에 있다. 그러면, 사화가 아니죠. 술토가 일지에 있다. 그러면 사슬 원진 기문으로 부부군과 내 몸에 어떤 그런, 부부간의 오해, 미워하고, 좀 실망하고, 막 그런 모습인데, 원진 규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전부 다 암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2글자가. 그런데 지금 쓰려면 너무 많으니까, 하나만 빼고, 자유기문만 빼고, 자유기문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암합을 하고 있어요. 혹시 아시면. 그래서 이것도 제가 외우는 방법을 유튜브에 다 공개를 해놨잖아요. 왜냐면 제가 안 외워지더라고. 지장간도 그렇고요. 아까 선생님 뭐 어렵다. 사주 공부, 생극자와 뭐 10천간 12지는 공부하다가, 10성좀 공부하다가 이제 지지 파트 들어가면 지장간이 나옵니다. 진, 을계무, 인, 무병갑. 이게 의미도 모르겠고 안 외워지거든. 외우는 거 처음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게 쉽게 안 외워져서 그거를 코드를 따서 책도 보고 했고 제가 나름 만들어서 인간은 무병장설라고 꼴값 던다. 인무병갑. 오병기정. 오마담이 병난 것은 기정사실. 오병기정. 이렇게 하고 막 외웠다는 거죠. 축, 개신기. 축대 쌓는 거 개신기하다. 잘 산다. 그래서 외웠더니 그냥 다 외워진 겁니다. 근데 이런 신살이 지지로 이루어있는 신살. 격각의 원리도 있어요. 삼합의 부조화가 격각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격각은 뿔이 떨어져 있어서 어떤 이동수라든가 일의 지연, 답답을 의미합니다. 사주의 격각 같은 경우는 원국에 있을 때는 작용력이 크지 않아요. 운으로 들어오면 작용력이 크죠. 올해 같은 경우가 을사년 사화가 들어왔다. 지지에 묘가 있다. 묘사 격각, 삼이 격각. 그래서 묘가 있거나 미가 있는 사람들, 며느리씨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격각작용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기타 신살 지금 파트로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하고, 끝났고, 지금 이제 테마 진행하고 있는데, 신살 강의만 한 20강의 정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백호살도 그 원리부터 해서 어떻게 하는 거 제가 막 논문도 찾아서 막 한 것들을 공개해놨는데, 제가 기타 신사를 이제 강의를 만들려고 제가 갖고 있는 사주책 한 20, 30권 다 신살 분야 찾아보고 블로그 검색해서 다 찾아보고 유튜브 다 찾아봐서 제가 알고 있는 게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고 홍영 같은 경우는 저는 7개라고 알고 있는데 뭐 임자만 저는 홍영으로 치는데 임신도 홍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하기도 봤는데 저가 만든 강의 같은 강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유튜브 찍을 때 참고는 하되 모방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쓸 때 이제 콘티는 짭니다. 시나리오를 대충 짜요. 왜냐면 강의 끝나고 나면 이 얘기도 해주고 써야 되고 저 얘기도 해줬어야 돼. 이거 빼먹었네 하면서 막 다시 찍기는 싫고 그래서 콘티를 짜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는데 강의할 때는 실제는 보진 않아요. 이미 시나리오 썼고 다 봤고 콘티 짰기 때문에 중간에 스파크 체크만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외워야 돼요. 이 신설은 외워야 써먹을 수 있다. 외우는 것도 제가 이제 다 공개를 해놨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가치로 따지면 아까 뭐 1,000만 원 주고 뭐 그 전에 배웠다는데 제가 볼 때는 한 4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옛날 그 뭐 1,000만 원 주고 배웠다 하잖아. 12운성은 아까 얘기했던 3천만 원 정도 그 정도 배우려면. 근데 지금은 그냥 오픈을 다 해놨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제 강의를 보면 제가 돈 벌려고 하고 가리려고 하고 요건 알려주고 요건 그거 아니라는 거를 아실 거고, 근데 아끼다 똥 된다는 얘기가 있죠. 나중에 뭐 근데 내년에 그 강의들이 유상으로 이렇게 조금 싼 값이지만 유료로 전환될 수도 있어요.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오픈해서 놔둘 것인가. 근데 왜냐면 이제 제가 이걸 업으로 해야 되고 5년 정도 무료로 오픈을 해놓았으면 많이 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뭐 제가 뭐 비싸게 하는 이제 이렇게 뭐 멤버십을 만들진 않겠지만 그런 거 구상하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4개월 단위로 강의는 또 모아서 멤버십 해서 수강료 한 2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 업계에 다 알아봤더니 뭐 15만 원, 40만 원, 뭐 38만 원, 45만 원 다양하더라고. 그래서 적정 가격에 하지만 질은 높게,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하고, 차별화시키고 싶은 건 질문하는 시간을,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야겠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같이. 그래서 그래야 좀 차별화가 있잖아요. 궁금한 거 물어보면 현장에서도 물어볼 수 있고, 강의 외에 강의 녹화하는 거 끝내고 이제 하는 거죠. 우리끼리만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 깨달음 중에 하나가, 야, 간지하고 지지 있는 신살이 이런 의미가 있었네 하는 게 다 대입해 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맞더라고요. 이게 깨달음의 하나였습니다. 별거 아니죠. 뭐 이런 게 있었고. 자, 사주 공부 열심히들 하고 계시나요? 저만큼만 하면 진짜 잘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정화도 있고 이 사주에 편재와 정제가 또 있고요. 사주가 이제 몇 군데 가서 봤는데 상당히 좋은 사주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물레방아 사주라고, 기운이 돌고 도는 사주라고,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그 다음에 금생수였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다음에 사유가 또 합을 하죠. 하고 사신도 합하고 자유귀문도 있고, 그래서 지지에 터가 없는 게 조금 맹점이긴 했는데, 사화에 있는 무경병에 무토가 이렇게 용신으로 올라와 있는군요. 상관. 노년에 무신은 자체가 식신의 병지 간지가 있고요. 상관 생재 하잖아요. 상관, 말로 제조 부려서 신유, 돈 많이 벌어라. 아픈 사람, 무신, 끌고 있는 사람. 그리고 대운이 또, 이제 지금 경술 대운을 살고 있습니다. 경술. 50. 그 다음에 60. 10대운인데, 신해. 자, 제가, 사술 원진기문이 월지에 있죠. 이 사술은 좀 특수한 이 원진기문인데, 이 술토는요, 술의 천문에 돛 닦는 어떤 기운입니다. 돛 닦는 기운. 그래서 사술 원진기문은 돛줄이라고 합니다. 돛줄. 뭔가 깨달음이 확 오고 신내림도 받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알고 하는 그런 기운인데, 신, 유, 술. 이거 짠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이제 이렇게 해서 신유술을 짜서 강력한 재성의 방합을 짠 거예요. 재성은 뭐냐면 돈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재물도 되죠. 여자도 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방합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네가 사회적으로 하지 말고 아는 사람들, 이렇게 친구, 동창, 아는 사람들, 이렇게 제자들, 구독자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이가 하는 재성을 짠 거죠. 그래서 제가 구독자나 강의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신유술로 지금 50에서 넘어간다. 그리고 지금 운이, 세운은, 그러니까 천간을 보면 운이 경금이 천간으로 올라왔죠. 사중에 경금이 용신이 투간을 했습니다. 지금 요 무토만 갖고 살고 있었는데, 그럼 이 경금이 빡 올라가서 재성이니까 신유술의 재성의 기운이 천간으로 올라가죠.
을경합을 해서 편인과 네 공부한 거가 돈이 된다. 돈 많이 벌겠다. 서구당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못해도 40억 원 벌겠네? 왜냐? 유금이 이제 천을귀인의 사구 금이니까 90억, 저는 90억 같은데 40억 아니라 400억 아닙니까? 막 그랬거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지지에 있는 강력한 신유술의 방합이 천간으로 올라와서 을목과 이제 합을 하는데 이게 또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관인소통을 시켜줬잖아. 이게 정임합을 하고 있어서 임자가 저한테는 정평간의 이 관이었잖아요. 임자라는 게 양인이거든. 총칼, 군검경, 국가직에서 합을 하고 있으니까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지지는 이제 정화의 자수는 편관의 절지거든. 죽을 똥 살 똥, 직장 생활 한다. 죽을 고비도 넘기고. 물론 넘겼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을목이라는 게 수생목, 목생화에 관인소통을 시켜주는 인자인데 다행히 인생의 전반기는 이렇게 썼고 후반기에는 식상생재하는 기운으로 쓰겠구나.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고, 이제 좋게 해석했을 때 그런 안 좋은 것도 있지만 그건 제가 아니까 이제. 그래서 돈 욕심 부리고 돈을 쫓아가면 안 된다. 재성이 강해지면 뭐가 약해진다고요? 인성이 약해져. 인성도 잡아먹었어. 그러면 제가 돈을 쫓고 막 이렇게 세속적으로 하면 저는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제극인을 맞아서 완전히 잘못된다. 그리고 스승님이 교주사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주사주. 촛불 켜놓고. 허경영? 나의 눈을 바라봐. 그게 허경영이 처음부터 그랬겠냐? 아니다. 내가 볼 땐 너는 이 정화의 촛불 상관상제에서 많은 신유술, 우리가 남입니까? 해가지고, 뭐, 도운신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초심을 잃으면 건강도 잃고 다 잃는다. 초심 잃지 말아라. 알겠습니다. 얘기를 했고. 다음 대운도 나쁘지 않아요. 해수가 오니까 사회충을 하죠. 지역을 60대면 옮길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 4, 5년 정도 50에 하고, 부모님이 다 서울에 계시고, 학교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서울에 다녔고, 이쪽 남쪽도 좋지만 서울 쪽으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서울 한복판은 너무 번잡하더라고. 그래서 양평이나 하남, 남양주 그쪽에 이제 한강, 남한강 끼고 있는 북한강 그쪽으로 물 있는 쪽으로 저는 이제 이 임자의 물을 쫓아서 가가지고 거기에 좀 이제 건물도 짓고 제자들도 양성해서 제 꿈은 그래도 한 4, 5년 하면 제자들이 많이 양성이 되겠죠.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들도 있고 그래서 건물을 올리든 땅을 사서 아니면 상가를 뭐 사든 임대를 받든 해가지고 1층은 카페 해가지고 사주 카페를 해서 저도 이제 뭐 사주 상담을 하지만 저는 뭐 일주일에 한두 명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제자분들 중에 탁월하신 잘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이제 취직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고 유튜브로 홍보도 하고 인스타그램으로도 홍보하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웬만큼 잘 될 거고 그 다음에 강의실을 또 따로 만들어서 2층이든 만들어서 이런 강의를 일주일에 한 번 계속 이어나가겠다. 그게 60대 운에 사회충 하니까 해수가 정신적인 글자 수려천문에 들어와서 움직인다. 밝은 곳에서 약간의 이제 번두리로 간다. 그리고 정화가 해수에는 천을 귀인입니다. 관의 귀인. 그렇죠. 정관의 귀인이니까 관은 손님으로 보거든요. 귀인 손님이 많이 오겠구나. 나한테. 그리고 이제 유해가 이제 천을귀인이 두 가지 작동하니까 여러 가지로 힘든 걸 있을 때 도와주는 사람도 있겠구나. 아무튼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지금 을사, 병호 여러분들도 사주를 한번 보이나요? 잠깐만 이쪽에다 쓸까? 제가 왜 퇴직을 올해 결심했는지가 보입니다. 을사, 병호, 정미, 무신, 기유. 이게 25, 26, 27, 28, 29 이렇게 이제 세운이 흘러가죠. 우리가 선생님 저 창업하고 싶은데요, 직장 그만두고 싶은데요, 뭐 직업 변경하고 싶은데요, 운 보는 것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천간으로 식상이 뜨면 천간의 글자는 드러나는 기운이 있거든요. 남들이 볼 때 식상은 관성을
극합니다. 관은 틀, 직장 조직을 바꾸려고 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거야. 그래서 지지도 있을 때 물론 기운이 있지만 천간으로 드러나는 거 남들이 다 바꾸는 거야. 내가 직장 바꾸고 딴 일 하는데 남들이 모를 수가 없죠. 천간으로 식상이 떴을 때 또 어떤 직업을 변경하려는 거고 지지에 비경겁제가 들어오면 또 직장을 바꾸려고 합니다. 뭐냐면 제가 정화인데 을사병호가 들어와 있잖아요. 지지에 걸록 제왕 막 들어와 있잖아요. 비경겁제. 그거는 내가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뭔가 해도 될 것 같아. 관성과 대항하는 것은요, 비경겁제는 관성의 극을 이제 당하지만, 이렇게 비경겁제가 지지에 들어오면요, 내 뿌리가 생기는 거야, 근. 천간으로 비경겁제가 들어오는 거하고, 지지에 비경겁제가 들어오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냥 천간은 경쟁 상대, 뭐 경쟁자, 협업자, 이게 지지의 모습 보지만, 지지는요, 뿌리 근이 생기잖아.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고, 비겁이 강해지면요, 관에 대항하려고 하는 거예요. 관은 뭡니까? 직장. 남자 같은 경우는 직장 때려치고 뭔가 창업을 하려고 하는 거야. 뭔가 할 것 같아. 제가 거기 휘둘렸죠. 원래는 무신, 기유, 용신 있고 했을 때 제가 28년도에 그만두려고 처음에 계획을 세웠었어요. 정년 한 2, 3년 남겨두고 하면 나쁘지 않겠다. 57세. 그런데 이때까지 기다리기도 힘들고 이익은 다음 수순이었고 사오미가 강력하게 화기운이 들어오니까 들썩들썩 하는 겁니다. 정화가. 그래서 이제 출사표를 던졌다. 자신감이 있으니까. 지금 자신 없이 제가 떠밀려서 직장을 이직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들어가세요. 네. 오늘 이제 저는 제사주가 있어서 뭐 이렇게 끼워 맞추기 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일단은 저 혼자 이 업을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저도 있지만 아직 이제 결혼해야 될 자식들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부모님도 또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는 이제 사주를 이렇게 풀어놔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서구당 선생님한테도 물어봤죠. 딴 얘기 안 하고 선생님 저 어떻게 할 거 그랬더니 다 알고 있으면서 뭘 물어보냐 탑 다녀놓고 해 하면 돼 진작했어야지 이런 말씀도 하시고 딴 데 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른 이제 뭐 직업 변경 봐주세요라고 안 했어요. 그랬더니 딴 말씀 안 하시고 지금 주말부부로 이렇게 있는데 내년에 합궁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4, 5년 됐거든요. 주말부부 한지. 제가 여기에 직장 생활하면 부산에서 이제 마무리를 끝까지 하게 되는데 합궁한다는 건 뭐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합궁하니까 이제 세종으로 집에 올라가서 한 4, 5년 해서 한 60세 되면 이제 양평이나 그쪽으로 옮길 계획이 있어서 합궁합니다. 그래서 그만두나 보다 했고 타로를 또 잘 보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알고 있거든요. 이제 수강 상담해드린 분도 있고 현업으로 엄청 유명하신 분들한테도 얘기 안 하고 이제 저 타로 봐주세요. 타로는 뭔가 콕 찍어서 얘기를 해야지 보잖아요. 뭐가 궁금하세요? 사실은 제가 이만저만해서 이제 직장 그만두려고 하는데 어떻게 타로 카드 나오는지 좀 봅시다. 그랬더니 이제 요즘은 온라인 영상 통화로도 해요. 카메라 딱 켜놓고 쭉 스프레드해서 풀어놓고 자 움직입니다. 스톱하세요. 뭐 3장 뽑을게요. 6장 뽑을게요. 그러면 뭐 스톱 해갖고 이제 봤는데 한 3명한테 3분한테 봤습니다. 좀 잘 보시는 분. 근데 공통된 사주가 이제 카드가 나온 게 이제 광대 이 타로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신나서 휘파람 불고 이렇게 여행 가는. 그래서 봐볼까. 뭔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는 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읊조리고 제가 딱 소도 달고 딱 그래서 그 카드가 다 나왔어요. 3분한테 봤는데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확실히 타로가 그냥 장난으로 보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또 이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그런 카드가 나왔네 해서 이제 이거를 작년 말 올해 초에 이렇게 보고서 결정을 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사주 공부를 처음에 했을 때 한 3개월 됐을 때는요 입이 근질근질했습니다. 상관 쓰는 사주잖아. 조금 알면 이제 막 자랑하고 싶어서 나 사주 공부하고 있는데 생년월일씩 불러봐. 어플 넣어가지고
근데 그때는 십성밖에 몰랐어요. 음양후회. 근데 와 대박 잘 본다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런 것도 뭐요? 야 너 천재인가 보다. 어떻게 막 그래? 했는데 지금은 왜 그랬나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서가 뒷걸음치다가 뭐 쥐를 잡은 격도 있지만 크게 본 거죠. 디테일하게 본 게 아니라.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고수와 하수의 뭐 차이 해가지고 하수는 바바리맨 있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탁 벌리면 여기에 뭐 송곳도 꽂혀 있고 칼도 꽂혀 있고 도끼도 꽂혀 있고 해가지고 난 이 연장도 있을 줄 알고 막 하고 있는데 고수는요 이따만 오한마 딱 하나 갖고 와가지고 그걸 하나 퉁 치면 다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수가 될수록 자세한 말씀을 안 하세요. 잘 될 거야. 욕심 부리지 마. 끝. 그러니까 일반적인 철학적인 얘기를 하면 다 맞죠. 응? 돈은 벌지만 건강은 잃을 거야. 뭐 재그림 이런 거 얘기하고 돈 많이 벌면 뭐 아무튼 명예는 올라가지만 한 방에 꼬꾸라질 거야. 재생살 이런 거 이제 보고 얘기하는데 사주 공부를 많이 하고 오래 한 거 하고 사주 잘 보던 거 하고는 정비례하지 않더라. 정비례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사주 공부를 제 이제 직장 동료 후배 중에 제가 이 사주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술도 끊었고요. 담배는 그 이전에 끊었고 술을 이제 뭐 일체 안 먹진 않아. 왜냐면 계속 많이 먹던 사람이 안 먹으니까 집에 가면 와이프가 가끔 주말 부부니 올라가면 치킨에 맥주 한잔 하는 게 낙인데 어느 순간부터 술 안 먹으니까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500짜리 캔도 있고 1리터 피처 막 그런 거 먹었는데 지금은 350 와이프는 500짜리 2개 이렇게 먹고 자유규문이 발동을 해서 그러니까 저가 이제 약간 그런 게 그러니까 집착은 아니고 그리고 약간 헛것이 지금 헛것이 아니라 영가 막 이런 것들도 막 냄새도 나고 들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했거든요. 최근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언젠가 이제 제가 유튜브나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는데 상담을 무료 상담을 하면 별로 실력이 안 늘어요. 무료 상담도 많이 해보고 제가 이제 많이 성장한 게 역학 총님이라고 서구당 선생님이 이제 하는 그 역학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사주 공부 1년 반, 2년 하고 서구당 선생님을 공부한 지 한 1년 만에 알게 돼서 아까 그때 억부용신에 대한 그 딜레마에 빠져 있을 때 그에 대한 이제 경험과 이런 걸 말씀을 해주셔서 이 관법으로 따라가야겠다 이제 결정을 해서 거기서 무료 상담 댓글을 많이 달아드렸어요. 사주 공부한 만큼 이제 논리적으로 탁탁 달아드렸더니 엄청 많은 분들이 쪽지로 왜냐면 거기 오픈하기는 그거 다 볼 수 있으니까 쪽지로 자기 유료 상담하고 싶다. 상담비 얼마입니까? 이렇게 그냥 상담 안 합니다. 했는데 어쨌든 해석을 많이 해보고 풀이를 해보는 거는 좋은데 무료로 하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요. 심심풀이 오징어 땅콩이 됩니다. 나도 에너지는 쏟아. 근데 나도 그냥 별 책임감도 없어.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고. 듣는 사람도 야, 나 사주 좀 봐줘. 근데 별로 심각하지 않아. 그냥 듣고서 그냥 뭐 맞아도 좋아. 그건 둘 다 마이너스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맞으면 대박. 뭐 틀리면 여기 돌팔이 이렇게 나오는데 10,000원이든 30,000원이든 20,000원이든 입금이 되는 순간 책임감, 부담감이 빡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사주를 제대로 풀어야겠다. 떨리고. 그리고 틀리면 왜 틀렸나? 맞으면 왜 맞았나? 푸는 중에 와 정말 선생님 잘 보시네요. 그랬어요. 그럼 막 뿌듯하고 안 그랬다 그러면 이제 그거 임기응변도 실제로 이렇게 좀 실제로 해봐야 늡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주 공부를 이 구업을 짓는다고 하잖아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양은 항상 공존하고 베푼 만큼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 선생님들한테 뭐 이렇게 모여갖고 즐거운 피서 가야 될 이 토요일 날 재미없는 사주 명리 배우신다고 앉아 있고 저도 막 집에도 안 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건 다 전생에 인연이 있고 저는 전생에 여러분들한테 제 선생님들한테 빚진 게 있는갑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빚을 갚고 있구나. 그리고 이 구업을 짓는 건 내가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안 좋은 말 쏟아내고 생각만 해도요, 그게 돌고 돌아. 에너지가, 기가 흐르잖아요. 나쁜 기운이 나가면 그 기운이 나한테 돌아옵니다. 내가 누구 해코지하고 못 살게 굴고, 나한테 안 돌아오면 그게 누구한테 가요? 내 자식한테 가요. 근데 자식도 운 좋게 피했어. 누구한테 가? 손자한테 갑니다. 가끔 보면 뭐 대기업 무슨 뭐 어떤 회장의 딸이 마약해가지고 막 매스컴에 되고 뭐 주가 떨어지고 막 있잖아요. 어디 이제 재벌 근데 뭐 망가지고 뭐 부도나고, 그거는 그 자식 때에 있어서, 그 손자 때에 있어서 망가지는 게 그 선대가 잘못한 거야. 근데 쭉쭉 잘 나가고 번창하고 하시는 분들은 좋은 업을 쌓던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베풀고 할 때, 물론 대가를 바라는 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좋은 에너지를 펼치고 유튜브에서 막 이렇게 사심 없이 진짜 진정성 있게 하고 하는 건, 물론 온라인상 영상이지만 다 알아보시더라. 그렇죠? 그리고 구업을 짓지 않도록 내 스스로가, 지금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월운 하나 이렇게 하려면 그냥 뭐 처음에는 이제 그래도 써보고, 아, 요거 포인트하고, 아, 요건 요렇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예전보다 시간이 좀 단축됐지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6개월 하고 사주 볼 수도 있지만, 그분들은 언젠가는 그 이제 빚을 또 떡 안고, 누군가는 나한테 안 왔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내 자식이나 손주한테 갈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부를 늘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듣고 유튜브 보고 하면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돌아왔으면 생각이 안 나고 금방 까먹어. 나이 40, 50 넘어서 내가,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자기 핑계 대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재성적인 공부를 하는 거, 재성은 뭡니까? 요약, 암기, 정리. 그래서 제 유튜브 강의는 나름 5년 동안 제가 처음에 찍을 때부터 내 유튜브 강의는 700강 정도 돼야 내가 찍고 싶은 거 끝날 것이고, 기간은 5, 6년 걸리겠구나를 딱 했어요.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한 게 아니고, 군에서 장교 생활하면서 제가 작전 전공이었습니다. 작전 파트여서 그 세밀함, 장기작전, 단기작전, 실패했을 때 예비작전, 이런 걸 막 세우고 하다 보니까 사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뭔가를 이제 확실하게 재성적인, 그것도 그렇게 짠 거고, 지금 이제 말 그대로, 계획한 대로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5년 됐는데 5, 600강 정도 찍었고, 지금 못 찍은 게 일주론을 이제 찍고 싶어요. 근데, 지금 이제 책을 또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유튜브 했던 그 강의들을 3권 정도로 해서 책을 쓰고 있는데, 출판사에 안 맡기고, 요즘은 이제 자가 출판하는 그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워드를 일일이 치고 있어요. 워드를 치어서 제 유튜브 강의를, 제목도 정해놨습니다. 제목. 도운 사주명리 전과. 전과 같은 참고서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시중에 좋은 책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해서 그 내용인 것들도 많고, 그 다음에 워낙 이제, 그러니까 이 사주명리 공부가 어려운 공부거든요, 사실은. 누구나 접할 수 있지만 끝까지 하기 힘들고, 그런데 정말 프로는 어려운 내용을 쉽게 이해하게 이렇게 풀어서 잘 하는 분들이 정말 일타 강사, 유능한 사람이다. 저는 이제 일타 강사를 지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책도 이제 교재식으로 해서 1, 2, 3권에서 뭐 음양, 청간 생극제와 가불병정 무효심계 10천간 12지지하고, 이제 2권은 뭐 10성 합충형파에, 3권은 12운성, 뭐 격국용신, 기타 신살, 이렇게 해서 초, 중급, 고급으로 해가지고 1년 과정에 교재를 만들어서 뭐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도 보고, 또 수업 안 들으신 분들이라도 온라인 서점, 알라딘이라든가 교보문고 이런 데서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없어요. 또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또 주말엔 또 올라가서 역할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일주론 강의는 내년에 해야겠구나. 일부 이제 제가 지지 강의할 때 일주론 짧게 핵심적인 걸 해놓은 건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사주 푸는 데는 부족함은 없겠지만, 어떤 제 계획은 그렇다. 사주 공부 어려운데 제가 여기까지 짧은 기간에 어느 정도 나름
이렇게 구독자도 확보하고 또 공감을 해주시는 거죠. 제가 혼자 잘나가지고 뭐 유튜브 찍는다고 여러분들이 귀중한 시간 내서 뭔가 들어보시고 익히시겠다고 오신 것은 그래도 여러분들 판단 능력이 다 있으신 거예요. 인생 경험도 있고 많은 유튜버들을 보셨을 거고 많은 공부도 했지만 그래도 도훈이라는 사람이 진정성이 있고 핵심 요약 이렇게 해서 내가 뭔가 부족한 거를 채울 수 있겠구나, 배울 수 있겠구나. 그런 것도 이제 있는데 제가 공부를 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좀 논리적인 사고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사주 공부할 때 해보니까 외워야 될 것들을 이해를 하고 계시고요. 이해를 해야 될 걸 외우고 있고 막 이러시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백호살이 중요합니다. 을미, 백호네. 저는 이제 을미, 편재, 양진에 이렇게까지 세트화돼서 딱 간지만 보면 뭐 기타 신설, 무진, 비견의 관대, 백호개강, 홍현빈의 지장간으로 무게합을 하고 있네. 재성을 하고 있으니까 꼼꼼하고 스케일 있고 하지만 겉으로는 무진의 어떤 큰 대지의 큰 산처럼 자기를 잘 안 보이는 어떤 그런 사주겠네. 이제 일주만 봐도 탁탁탁 나오는 거죠. 이게 재성적인 공부의 방법이고요. 영상 너무 좋아요. 유튜브 영상. 틀어놓으면 그리고 공짜도 많잖아. 무료도 많고. 그런데 이 유튜브 영상의 장점도 많죠. 단점은 뭐냐면요. 틀어놓으면 내가 안 봐도 흘러가. 근데 흘러가면 난 본 거야. 두 번 보기 싫어. 이런 마음이 있어요. 두 번 보면 아는데 근데 똑같은 영상 두 번, 세 번, 네 번 봐도 새로운 것들이 계속 들어오더라. 그래서 필기를 꼭 해야 된다. 쉬운 만큼 날아가는 거예요. 휘발성 강의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강의가 유튜브는 그래서 필기를 해라. 써야 된다. 그리고 아까 했던 이해할 거, 암기해야 될 거는 제가 이제 유튜브 강의에 올려놨으니까 좀 보시고 암기를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억지로 하면 안 되고 저는 이제 우리 나이도 있고 그렇죠? 머리도 좀 굳었고 그래서 연상법을 많이 쓰거든요. 다 연상법으로 다 외웠습니다. 백호, 내 친구 백호가 갑진, 병술이라고 입술도 안 떼고 목 죽인다고 정축 개축 무진장 마시다가 의미하며 객사했다. 7개 다 들어가서 백호. 근데 지금은 처음에는 안 외워지는 겁니다. 지지에 진술충미가 깔려 있어. 고지 묘지가 뭔가를 묻는 특성이 있는 거야 다. 칸칼하는. 그래서 백호를 일단 외워야 되고요. 괴강, 무경임. 그래서 뭐 임술은 백호와 괴강이 뭐 합친 어떤 성향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좀 보는데 또 임술은 또 뭐 괴강으로 안 보시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근데 사주를 보다 보면 임술은 백호 괴강 성향이 다 있더라. 천을귀인은 간무경은 충미고 병정을 유해 발굴단이 해가지고 내 친구 을기는 신자다. 내 친구 신인호가 있는데 해서 신인호가 이렇게 막 외웠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딱 보면 신인호 사화 뭐 임계는 묘사 게임을 묘사를 잘해야 된다. 게임 묘사 임계 묘사 이렇게 막 억지로 외웠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체득이 되니까 그냥 딱 보면 거푸집이죠. 우리가 건물 세울 때 막 되잖아요. 그걸 세워서 외웠는데 지금은 딱 알맹이만 남은 상태인데 그 과정은 필요하더라. 그거는 제 사주 유튜브를 보시면 다 공개를 해놨어요. 유치하지만 지장간 외우는 법도. 제가 이제 그거 뭐 독창적으로 만든 것도 있고 책에서 참고한 것도 있고. 그리고 제일 욕심났던 것은 60갑자를 통으로 외우고 싶었다는 거죠. 통으로. 구구단 외듯이. 탁 보면 조건만석으로 나오게.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래서 쓰고 뭐 보고 안 돼요. 돌아서면 까먹어. 근데 이거 나이에 이거는 이 뇌가 굳어가는 건 속일 수가 없어서 방법을 그래서 뭘 썼느냐. 듣자 그냥 수시로. 저는 이제 70년대 초반생이니까 이문세 좋아했고요. 공유롭이 좋아했고 다섯 손가락 노래 좋아했고 아무튼 그 시대를 비슷하게 살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도 이문세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그녀의 웃음소리뿐 노래 그냥 나옵니다. 가사 안 틀리고. 그때는 동영상이 아니라 레코드로 들었잖아요. 테이프로 들었고 계속 들었습니다. 전축에 듣고 60갑자를 그래서 녹음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녹음을 했습니다. 갑자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갑자, 을축, 병인, 정렬, 무진, 기사, 경호심, 임신, 개요, 갑술, 의뢰, 병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다가 조금씩 넣었어. 버전이 1, 2, 3 막 넣었습니다. 그래서 갑자, 1984년 목욕정엔 이렇게 하고 술의 뭐 진사, 뭐 술의 공망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녹음을 했더니 전체 녹음을 한꺼번에 하니까 50분 정도가 나와요. 50분이 좀 길잖아. 그래서 30개, 30개 잘라서 25분씩 해가지고 그거를 수시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연도를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아버님이 이제 뭐 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술토, 그러니까 진술충미만 우리가 공부를 잘해도요, 사주 보는데 상당히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어요. 진술충미.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갑진년이었잖아요. 갑진년의 이슈는 뭐였냐면, 천간에 갑이 떠서 여러 가지도 있지만, 진토라는 글자가 왔다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진토가 왔기 때문에 이 진은 껍데기는 토지만 수가 될 수도 있고 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라는 글자가 있으면 진토가 토가 아니라 수의 모습을 하네? 이런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진이라는 글자는 뭔가를 임묘시키는 글자예요. 진술충미가 오면 임묘되는 글자를 딱 찾아서 그것만 해석을 잘 해도 운의 50%는 먹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진이라는 글자에 임묘되는 게 임수와 신금이었죠.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다 힘들었겠지만 임수랑 신금은 임묘돼. 그러니까 답답해. 몸도 아프고 일도 안 풀리고. 나대면 자꾸 집어넣고. 임묘운의 개운은요, 나대지 않으면 돼요. 내가 공부하고 벌리지 않고 확장하지 않고 좀 더 수성하는 거야. 그게 일간도 그렇고요. 예를 들면 임수가 관으로 쓰이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정화나 병화가 임수가 관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이 임묘돼.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정화, 병화에 남편이 아플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직장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임묘되니까. 이게 인종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캐치를 하려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어떤 사람이. 임수일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딱 보니까 아버지는 육친으로 이제 편제잖아, 편제. 그러면 편제가 임묘되는 게 편제잖아요. 병술년, 2006년에 아버지 돌아가셨나 보네. 맞습니다. 이 연도를 딱 알고 있으면 진술충미는 물론 안 맞을 때도 있지만 상당히 잘 맞더라. 그래서 병술년이 2006년이었던 걸 아니까 아버지 2006년쯤에 좀 안 좋아하시지 않았어요? 예, 그때 병환 있으셔갖고 했습니다. 선생님, 그거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다 보입니다. 그럼 와, 대박. 그런 거 어떻게 보여요? 그리고 2018년도가 무슨 간지로 뭐였죠? 2018년도? 무술년. 이게 탁탁 나와야 돼. 무술년에는 술토에는 뭐가 임묘돼요? 병화, 무토, 을목이 임묘됩니다. 근데 그거 뭐 공부 좀 하면 돼. 그래서 그러면 2018년도에 제 아는 지인이 선배가 저기 어디 이제 국회의원, 시의원에 출마를 했다는 거죠. 하면서 2018년에 제가 이제 공부하는 거 아니까 야, 후배님, 나 이번에 출마했는데 될까? 사주 불러보세요. 정화일간이요, 정화. 그리고 상대방 이제 이 생년월일 나오잖아요. 나랑 경쟁하는 그 시의원 하는 사람, 딸은 이제 그 선배는 이제 딸은 파란색 땅이었고 빨간색 땅이고 했는데 그 선배는 정화일간이었어, 정화일간. 저랑 같은. 그리고 상대방은 공교롭게 병화일간이야. 화일간이야. 그래서 내가 딱 보고서 물론 큰 거지만 선배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마음 놓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딱 그것만 보고. 병화가 술토에 임묘돼. 답답해. 안 돼. 근데 선배는 정화가 술토에 임묘되지 않고 양지입니다. 양지. 양지는 뭐야? 편안함, 상속, 뭔가 되는 거야. 콩고물도 떨어지고. 선배는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큰 허점 보이지 말고 경거망동하지 말고 양지니까 양지와 묘는요 한 끗 차이예요. 묘는 어디에 갇혀 있는 거예요? 무덤, 관에 갇혀 있고 양은 엄마 뱃속에 갇혀 있는 거야. 그래서 갇혀 있는 건 같은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는 거죠. 묘는 절이야.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서 완전히 이제 내가 새로운 어떤 뭔가 하기 위해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막 나대면 됩니까? 이미 육신과 영혼이 분리돼서 이제 막 누워 있는데 그 하늘이 들어가.
잡아 넣는 겁니다. 양 다음엔 뭡니까? 장생. 태어날 준비하는 거야. 양 다음에 장생이니까 장생으로 간다. 그러면 같은 뭔가에 갇혀 있지만 다음의 기운이 다르니까 그것도 이제 저희 깨달음의 하나였습니다. 묘하고 양이 천간에 음양이 바뀌면 묘양, 그 다음에 절태 이렇게 바뀝니다. 권록과 제왕 바뀌고. 그래서 그거에 음양이 바뀌면서 12운성이 이렇게 바뀌는 게 공식이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골몰이 계산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묘하고 양이 아까 할 때 정화는 양이고 병화는 이제 묘다. 그리고 뭐 절하고 태도. 자, 간목이 신금을 보면 절지죠. 을목이 신금을 보면 태지야. 절과 태가 음양이 바뀌면 왜 절태일까? 자, 이게 작지만 큰 차이거든요. 둘 다 기운이 약하긴 해. 근데 절은 리셋, 끊어지는 거예요. 태는 이어지는 거야. 잉태하는 기운이잖아요. 음양이 바뀌면서 의미가 약한데 완전히 새로운 어떤 양상을 갖는다는 거죠. 음양이 바뀌면서 그런 의미가 다 있어요. 이거 자세한 거는 아까 3,500만 원짜리 12운성 강의를 제가 다 풀어놨으니까 보십시오. 돼 있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외워야 됩니다. 외울 거는. 특히 60갑자 간지를 통으로 외우는 순간 나의 사주 지식과 이 내공은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요. 진짜로. 우리 어릴 때 봤던 드래곤볼이라고 하는 그런 만화에 보면 그 원숭이 걔가 손오공이 업그레이드가 막 됩니다. 한 단계 막 갑옷도 있고 막 에너지가 막 넘치고 그런 거 이제 기억 나는데 외워라. 그리고 제 유튜브에도 오픈을 해놨어요. 들으시면 됩니다. 들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약간의 직업병 같은 게 생겼다는 거죠. 제가 오면서 차 이렇게 오다 보면 1970, 1970년 경술련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79, 기미, 78, 무호, 간판 보고 이제 전화번호 딱 보면 88, 무진 이렇게 이게 거의 반 미쳐야 미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아까 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73, 개축 그러면 편관의 관대의 음간양인의 백호 장난 아니네. 그 개축 일주가 엄청 센 일주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건들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같은 백호라도 공부를 이제 깊어지면 백호 외우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백호 해석은 비슷하지만 각각의 의미가 다 달라요. 그거를 누군가 명쾌하게 설명해 준 영상도 없고 책도 없어요. 제가 이제 백호살, 신살, 기사신살에 그거 다 풀어놨습니다. 갑진의 의미는 뭐냐면요. 편재의 세지야. 뿌리가 있어요. 을목에 뿌리가 있잖아. 진을계모에. 겁재를 깔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편재니까 확장성도 있어. 그리고 갑진은 세지야. 그리고 금요. 어떤 재물복이 있어요. 근데 스타트 간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토라고 하는 이 척박한 땅이 아니라 영양분도 있고 을목에 그렇죠? 지렁이도 있고 개수, 물도 있고 뭔가 생명차나 이게 살아가기에 제일 좋은 땅이 진토라는 거죠. 진토에 뿌리 받고 있는 고목이니까 엄청난 아우라가 있겠죠. 스타트도 있고 을목에 겁재가 있으니까 지기 싫어하고 그런 성분이 있는 겁니다. 사업성도 있고 세주에 노련함도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 을미. 자, 을미는 딱 들으면 선인장의 느낌이 딱 나요. 미토는 땅이잖아. 땅 속에 물이 없어. 미정을기. 아주 척박한 건조한 뜨거운 땅이야. 7월 달에 땅. 거기에 을목, 민들레나 그 딱 호련이 뚫고 올라와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결연합니까? 그 을목 자체는 이게 등락의갑을 해서 간목을 넝굴로 타고 가는 이런 생존 능력이 상당히 강해요. 그리고 미라고 하는 현침을 깔고 있잖아. 이런 어떤 이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한 칼 갖고 있고 뭔가 찌를 수 있는 처세술을 갖고 있는 이게 이제 을미백호라는 거죠. 병술은 술토는 식신의 인묘지예요. 인묘지인데 인묘지면 약한 거 아니에요? 식신의 인묘는 뭐야? 내가 하는 일에 뿔을 묻는 거예요. 장인이야. 그리고 병화는 아우라가 있어요. 이게 술토. 그리고 병화가 술에 있는 술토에 있는 신정무에 신과
병신, 암합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지의 정제랑 암합을 하고 있는 게 임, 오, 뭐 병술 몇 개 있거든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이제 육친적으로는 와이프 남자면 애착이 있는 거야. 아끼는 거 꽉 잡고 있고 좋게 얘기하면 애처가, 나쁘게 얘기하면 의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이루려고 내가 아끼는 거에 대한 집착이 엄청 강합니다. 병화의 어떤 카리스마도 있고 이게 이제 병술, 장인, 뭐 뻘을 묻는다. 내가 하는 일 끝까지 간다. 그러니까 의사를 하든 뭘 하든 신금을 쓰잖아요. 칼, 나이프, 요리사 다 살생하는 거잖아. 도축 이런 거 다 잘하는 겁니다. 을미, 무진까지만 할게. 무진은 간요지동이야. 사람이 담백해. 포커페이스가 안 돼. 무진일주 계신가? 무진일주. 무진일주 계신데 무토는 근본적으로 외로워요. 대지, 큰 산. 거기에는 뭐가 살아야 되는 나무도 있어야 되고 뭐 풀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는데 무토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은요. 십성심리가 있어요. 십성심리는 겉심리는요. 이 간목을 기준으로 그 글자를 봤을 때 십성이 겉심리입니다. 간목으로 무토를 보면 뭐죠? 편재적인 성향이 있어. 아우라가 있어. 그 다음에 사람이 조그마지가 않아요. 이게 대범해. 그리고 속심리는 경금을 일간으로 보고 무토를 바라보면 편인이야. 외로움. 밤에 혼자 자려면 내가 겉으로는 무진 백호개강 홍염이라 낮에는 막 이러고 다녀도 밤에 되면 외로워요. 이게 이제 무진 백호개강 홍염의 특징이고 간요지동이니까 뭔가 내가 기분 나쁘고 좋고가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죠. 직장생활 잘 한다 못한다.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 근데 이제 진에 있는 을목이 천간으로 투관하면 정관으로 투관해서 이렇게 해갖고 잘 할 수도 있는데 보통 기본적인 성향은요. 진토에 있는 을목이나 개수나 이런 거 가지고 풀밭이나 땅에서 넓게 이제 골프 치시는 거예요. 을목 천간에 올라왔나요? 을목, 골프. 신금, 금 있죠? 치는 거 골프. 그게 물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기 싫어하는 무진, 괴강살이 있구나. 우두머리. 산에 가면 산적을 하는데 산적 두목이 되고, 바다에 가면 해적을 하는데 해적 두목이 됩니다. 선생님, 여자 무진일주, 교장 선생님하고, 여자 뭐 경찰, 경감, 뭐 경정 올라갑니다. 군에서도 장군 뭐 달고, 이런 게 이제 무진일주의 이제 특징이다. 근데, 무토는 그 진에 있는 을, 계모, 개수랑 또 합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제가 또 있고 그 안에 또 무기합을 같이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배우자궁이 편하지가 않아. 늘 어떤 이 비견과의 재성 다툼이 있는. 돈 빌려줘도 잘 못 받아. 빌려주고 달라는 말도 못해. 백호 교강인데 가오 빠지게. 관대야. 질풍노도의 시기예요. 생각 무소의 뿔처럼 들이받는 게 무진일주 특징입니다. 그게 이제 단순하게만 얘기하는데 공부하다 보면 사주를 쓰면서 이제 사주가 반이 해석이 끝나는 정도가 돼야 누군가의 인생을 카운셀링도 해주고 얘기해줄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세상이 너무 좋아서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 대세운 세우는 법 있어요. 사주 도주 만드는 법. 어플이 있긴 있었는데 이제 막 그렇게 좀 활성화가 안 됐고 알지도 못했고 대세운 세우는 데만 2달 공부했어요. 지금은 생년월일시, 음력, 양력 이렇게 넣으면 탁 나오잖아요. 거기에 뭐 10성, 12운성, 12신살, 기타 신살, 뭐 합충 합파에도 다 나옵니다. 제가 천을귀 만세력을 이제 주로 쓰고 원강 만세력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사주 컴퓨터로 보는 거 따로 있고 한데 그거에 의존하면 안 보여요, 사주가. 그거는 그냥 사주 원곡 도출하고 대운 볼 때만 참고해서 하고 거기에 십성이 있고 뭐 편제가 있고 뭐 12운성이 있는데 12운성의 핵심은요. 12운성은 크게 보는 방법이 4가지가 있어요. 가장 이제 기본적인 건 봉법이라고 해서 아까 간목이 진토에 있으면 쇠지구나. 간목이 미토에 있으면 간미 묘지구나.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일간을 중심으로 하는 게 봉법이고 제일 하이라이트는요. 인종법입니다. 인종법. 아까 얘기했던 내가 일간이 아니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내가 임수가 작년에 임묘를 했잖아요. 그러면 임수가 임묘했다. 내가 개수 일간이야. 그러면
겁재가 임묘를 했다. 내 형제 동료 죽을 수도 있는 어떤 안 좋게 되거나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뭐 간목이다. 그러면 편인이 임묘했잖아요. 편인도 임묘했고 정관도 임묘했어. 그러면 인성 편인은 뭐 계모, 정인은 뭐 친모 그렇게 다 인성은 엄마, 편인 정인 엄마라고 하는데 뭐 일하는 엄마냐 뭐 이렇게만 따지시는데 인성이 임묘됐다는 것은 어머니가 좀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었고 내가 문서를 잡았어 뭔가 그게 잘못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선관에 있어도 있으면 더 드러나는 거고 남들이 다 아는 거고 없어도 내가 남들 모르게 이렇게 계약했어도 인성이 임묘됐다 편인이 임묘됐다 뭐 이러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종법인 거야. 올해 같은 경우 아까 정화일간이지만 자 간목일간이 지지에 사화라는 글자가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화는 뭐죠? 식신이야. 그렇죠? 식신. 이게 이제 바로바로 나오려고 저 얼마나 공부를 했겠습니까? 외우고 쓰고. 저 연습장도 제가 연습장 만들어서 엄청 숱하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바로 나오고 싶어서. 간목이 뭐, 신금을 보면 편관의 절지,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간목이 사화를 보면 식신의 기운이 강해지는 겁니다. 식신의 역마의 병지, 간목은 사화의 식신이면서 병지예요. 병지는 역마, 12신살이 역마의 기운이야. 바쁘게 돌아다닐 일이 있겠구나. 뭔가 확장하겠구나. 그러면 사화라는 글자에 힘을 못 쓰는 글자는 뭐냐? 뭐가 있을까? 임수나 개수가 그렇죠? 그러면 간목한테 임수나 개수는 뭐죠? 인성이잖아. 인성의 기운이 약한 겁니다. 그리고 임수 같은 경우는 절지잖아. 임사절. 그렇죠? 천을귀인이기도 하죠. 뭔가 끊어내고 잘 안 되는 어떤 단절의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성이니까 문서 뭐 이런 거 잡으면 조금 곤란해질 수 있고 어머니가 좀 약해질 수 있고 그렇죠? 뭐 이런 걸 해석을 있으면 남들이 다 드러나서 아는 거고 천간은 드러난 모습이고 없어도 그런 현상은 기운적으로 작동한다는 걸 사주 딱 보면 십천간이 머릿속에 탁 이렇게 있어야 사주 보면 탁탁탁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게 저는 말로는 쉽게 하는데 쉽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들으세요. 6개월, 1년, 뭐 2년. 우리가 이 공부를 1년에 완성을 해야 되는 공부는 아니잖아요. 평생 공부인데 지금 업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도 연도 모르시는 분 수두룩 하고요. 12운성 모르고 하는 분들도 많고 12운성 안 본다, 안 맞는다. 유명한 유튜버들도 그런 소리를 이제 하는데 저는 적용을 해봤냐는 거죠. 음관은 또 안 맞는다. 그건 이제 논리적으로 이게 사고의 폭이 좁아서 그런데 음관도 맞아요. 다. 왜 그런지를 또 12운성 강의에 올려놨으니까 보셔라.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한 10분만 하고 이제 좀 질문을 받을게요. 자, 사주 공부가 이제 뭐 6개월 되신 분도 있고, 뭐 오래 하시다가 중간중간 끊으신 분도 있고 한데, 이 공부는요, 집중해서 해야 되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5년, 10년 하면 스스로 지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하겠다 마음 먹으면, 저는 시간이 없고, 뭐, 몸이 아파서, 저도 몸도 아프고, 수술도 많이 했고, 직장 생활하고 아까 얘기했던 막 그런 진짜 인터넷 안 되는 곳에서도 막 하고 하는데 유튜브도 찍고 강의도 하고 이만큼 공부를 했다는 거죠. 핑계 대지 말라는 겁니다. 승자는 될 이유를 찾고요. 패자는 안 될 핑계를 찾습니다. 기왕 공부하신 거 질이 멸렬하게 5년, 10년 보지 마시고 2년만. 그리고 얘기했듯이 저는 이 강의를 찍는데 5, 6년 걸렸잖아요. 여러분들은 6개월 만에 완성할 수 있어요. 5, 6년. 왜냐면 자, 500강의잖아요. 하루에 내가 공부하겠다 마음 먹고 4-5강의를 들어요. 5강의를 듣는다고 쳐요. 긴 거는 뭐 1시간 반, 짧은 거는 뭐 30분짜리 있으니까 5강의를 들으면 5시간 소모가 되죠. 물론 5시간 내기가 쉽진 않아요. 직장을 생활한다든지 자녀를 케어해야 되든지 하지만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공부가 너무 하고 싶으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눈이 저절로 떠집니다. 막 4시에 일어나 출근하기 전에 2시간 공부하고 그리고 점심시간에 밥 먹고 남들은 자고 커피 먹고 담배 피우는데 저는 들어와서 30분도 공부하고 퇴근해서도 공부하고 휴일에는 밀렸던 공부. 그 전에 제가
아무튼 체육과도 나왔고 운동 좋아해서 야구, 테니스, 배드민턴, 수영 엄청 좋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테니스만 기본적으로 하고 러닝만 좀 합니다. 운동하는 시간 운동 안 하고요. 한 16시간씩 공부했습니다, 진짜. 그래서 아침에 와이프가 하도 집에만 있고 안 나가니까 아무튼 막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했어요. 할 때는 너무 나돌아다닌다고 술 먹고 다닌다고 뭐라 했고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시간은 충분히 나고 듣고 쓰고 읽고 보고 나의 이 가지고 있는 오감을 다 활용해서 공부를 하시면 2년만 하면요 충분히 그리고 5강의씩 뭐 한 달 30일 하면 5, 3, 15 150강 듣잖아요 한 달 100강만 100강 그러면 5달이면 500강 듣죠 4강씩만 들어도 그러면 5, 6개월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 잘하는 법 중간에 보다가 인성, 관성 많으신 분들은요 이거 풀려야 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 이거 이해 안 되는데 주저주저 하다가 책도 찾아보고 안 되면 에이씨 이 포기하는데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 강의는 2-3번 반복해서 돼 있고 제가 공부를 해봤으니까 2번 듣기 싫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비슷한 내용을 계속 다르게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필기를 하면서 6개월 딱 보고 2번째 들으면서 그 필기 노트를 다시 이제 정서로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1년이면 짧게 빡시게 1년 내가 근데 하루에 5강의 4강의 못 듣는다 2-3강의만 들어서 2년 하겠다 그것도 2년도 사실은 없을 때 제 강의가 없을 때 그렇지만 있잖아요 다른 거 보셔도 돼 근데 제가 숱한 책을 보고 숱한 강의를 보고 나름 인생 경험 그 다음에 이렇게 공부하는 법을 나름 해서 자랑 한마디 하면 2010년도에 이제 군생활 그만두고 이 사무관 시험을 경력직으로 경쟁률에 10대 1 됐습니다. 이제 근데 시험 봐서 전국 1등 했어요. 수석에서. 그 공부법이 이거였어요. 1년 동안 법, 뭐 민방위법, 통합방위법,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막 처음 이제 군생활만 했지. 이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 3개월 고민하다가 필기하고 제가 녹음해서 듣고 비슷한 내용, 다른 내용 막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들었어요. 사람이 자기 전에 이 렘 수면 상태라는 게 있어요. 이제 잠들면서 이제 그게 모든 걸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 뇌가 터져요. 머리 복잡해지니까 자면서 기억할 거, 그 다음에 날릴 거를 자연히 이렇게 해갖고 하는데 잠드는 그 렘 수면 상태에는 잠재적으로 내 뇌에 이게 각인이 돼요. 평소에는 모르는데 이제 공부를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자기 전에 60갑자를 꽂고 주무시라고. 제 목소리 톤이 도레미파솔 이 잠을 유도하는 목소리 톤입니다. 그래서 잠 안 오면 그냥 갑작을쭉 병행정뭐 하는 거 듣고 있으면 반복해서 듣다 보면 수면제입니다. 저도 가끔 제 거 들어요. 잠 안 오면. 그리고 강의가 좀 제가 일부러 발음도 좀 알아듣기 쉽게 좀 천천히 하거든요. 지금 말이 좀 빠르잖아. 일부러 유튜브 할 때 그런데 저도 제 거 가끔 스캔하고 할 때 1.5배, 1.75배로 봐요. 그러면 그래도 다 들려. 제 강의가 들리는 게 아니라 말이 좀 느리기 때문에 더 임팩트가 탁탁탁 들리니까 1시간 볼 거 45분, 30분에 볼 수 있잖아요. 시간 절약되잖아. 그렇게 공부하셔라. 그래서 계속 들어라. 그리고 써라.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요. 나만의 사주를 푸는 매뉴얼을 꼭 만드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나름 만들었죠. 그래서 사주 원국 쓰고, 물론 저처럼 뭐 바로바로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어플이 잘 돼 있으니까 어플 어느 정도 의존하면 되는데, 아까 같이 인종법은 사주 어느 어플에도 구현이 안 돼 있어요. 그냥 그 일간에 따른 12운성만 뭐 대운이나 세운에 돼 있지, 그것만 갖고도 뭐 풀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진짜 이 기왕 공부하는 거 고수가 돼서 와 대박 그런 것도 보여요? 좀 말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손님 줄 세워야 되고 내 공부로 시작했지만 100세 인생에 이게 업으로 전향해도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 그냥 내 사주만 풀 거야. 이건 소박한 꿈은 크게 꿈은 크게 이제 가지는데 사주 원국 딱 보면요. 저는 일주를 먼저 봐요. 일주에는 그 사람의 많은 정보가 담겨 있거든요. DNA가. 그리고 사주 원국 전체에 많은 글자 없는 글자를 봅니다.
이게 십성으로도 따지고요, 오행으로도 따집니다. 어떤 사람이 무관성이야.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 얽매이기 싫어하고 자유로운 영혼이겠죠. 직장 생활보다는 자유로운 업종이 좋고, 여자 같은 경우면 남자가 없다, 결혼 안 한다 얘기하면 안 돼. 좀 자유로운 영혼이니까 남자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껴요. 남자랑 만나도 얽매이기 싫어하고, 직장 생활을 해도 좀 자유직종, 도서관 사서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를 이제 한다. 그래서 어떤 기운이 좀 화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한난조습이 깨질 확률이 높죠. 특히 이제 겨울생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고 화 기운이 없으면 드러내길 싫어해요, 보통. 그리고 지지에 뭐 토가 없다. 그러면 이제 토라는 것은 중립 뭐 이런 거 한쪽으로 치우치길 잘해. 이 귀가 팔랑귀라는 거죠. 토가 없으신 분들. 저는 지지에 토가 없지만 팔랑귀이기도 해요. 왜냐면 팔랑귀니까 다 들어보는 거야. 듣고 내가 판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기운, 없는 기운을, 그걸 내가 쉽게 얘기하지만 정리되어 있는 자료들이 또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정리하고 있고 나중에 교재로 해서 배포하려고 하니까, 아무튼 이제 십성강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오행에 생극자와에도 있고, 그거 보시고.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월지 격국용신을 봐서 그 사람의 인생의 테마를 봅니다. 이 사람이 뭘 해먹고 하면 잘 살 사람인가. 상관이 그러니까 제가 용신은 용신을 쓰는 사람이에요. 식신 용신이다 상관 용신이다 다르죠. 정관 용신이다 편관 용신이다. 그러면 이 길신이냐 흉신이냐에 따라서 이거를 극제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설기를 시키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정관격이다. 정관격은 길신이잖아요. 길신은 보호를 해줘야 돼. 관을 극하는 게 뭐죠? 식상이잖아. 식상을 극하는 인성이 나한테는 상신이에요. 그리고 관성을 생해주는 재성이 또 상신이야. 제1상신, 제2상신. 운에서 그 운이 들어오면 잘 풀릴 확률이 높다. 근데 편관격인데 예를 들면 이제 식상이 들어왔다. 그러면 직업 변경, 그리고 편관이 들어왔을 때는 또 달라요. 편관은 흉신이잖아. 흉신을 식상으로 제압을 하면요, 어려움이 해결되고 스타성을 발휘하게 되고 이런 모습입니다. 식신은 드러내는 건데 어려움을 해결한다. 그러면 정관이냐 편관이냐에 따라서 상신이 달라지죠. 이걸 이제 파악을 합니다. 공망이 뭔지, 천을귀인은 일지에 있는지. 귀인 중에는 천을귀인이 제가 볼 땐 제일 약발이 세더라고. 천을귀인이 원국에 있는지, 운으로 언제 들어오는지 그런 거 보고. 몇 개를 공망이 뭐다. 뭐 있죠? 공망도 뭐 외우면 좋은데 손가락으로 짚지 마시고 공망 강의를 또 제가 해놨어요. 무토기토의 공망은 지지에 있는 충이 공망입니다. 그거 다 있잖아요. 그렇죠? 아세요? 있어. 그래서 공망 손가락으로 짚어서 이거 하는 건 진짜 60년대고 이 공식이 있어요. 그것만 알면 바로바로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해서 이제 써놓고, 그러고 나서는 그런 것들 기본적인 사주의 정보를 어느 정도 써놓잖아요. 그건 어플을 활용해도 되고 내가 암기하고 쓰면 되고, 뭐 무진일주다, 을미일주다, 아니면 뭐 일주가 뭐 정유일주다, 천을귀는 깔고 있는 일주 4개 있다. 이건 여러분 외우면 좋잖아. 계묘계사, 정해, 정유. 있으면 천을귀인, 일지, 배우자복이 있구나. 근데 전부 다 배우자복이 있지는 않은 사주도 있더라. 이것은 궁합부에서 또 그런 게 있어요. 유가 있는데 정유인데 묘가 있어. 그럼 묘이 충 때리니까 자꾸 이제 같이 있으면 좀 천을귀인이긴 한데 같이 있는 것보다 떨어져 있는 게 좋더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설명을, 사주를 풀 때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하는 걸 물어보는 것도 좋아요. 무슨 일 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이 꾹 다물고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어. 맞춰봐라. 그러면 돈 환불해 드릴 테니까 점쟁이 찾아가세요. 저는 뭐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카운셀링을 하는 사람인데 못 맞춘다고 전혀 어떻게 맞춥니까? 직장이 뭐 20 몇만 가지 직업 중에 크게는 맞출 수 있죠. 자유직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유직종. 그건 이제 뭐 간유지동 일주냐, 백호나 뭐 살이 있느냐, 식신을 잘 쓰는 일주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람의 성품, 성향, 성격을 딱 설명을 해주면 돼요. 거기서 그 사람의 일단 기선제압이 돼요. 성품, 성향, 성격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몇 가지만 얘기하면요, 진짜 한 90% 이상 놀래요. 자기가 알고 있는 나의 모습
내가 평소에 잘 몰랐지만 이런 생각이 내가 이런 면도 있었네 하는 것들을 탁탁 얘기해주면 와 어떻게 아십니까? 뭐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은 궁금한 거 당신은 적성, 직업 어떤 걸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 하세요? 선생님은 뭐 장사하는 거 사업 쪽에 잘합니다. 그래요? 제가 지금 뭐 사업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업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서. 근데 어떤 분들은 딱 사주 상담 시작하면요. 본인이 한 30분 얘기해. 다다다다다다. 이제 제가 이제 말할 시간도 안 줘. 그리고 30분 얘기하면 저는 추임새만 듣죠. 그랬어요? 끝나고 나면, 선생님 상담 잘했습니다. 이건 뭔가요? 아무튼 그런 분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또 상담하면, 제 직업이 뭔지 맞춰보세요. 네? 제가 그걸 어떻게 맞춥니까? 뭐, 그럴 시간 있으면 돈 환불해 드릴 테니까 점쟁이 찾아가세요. 사실은 선생님 그게 아니라요. 제가 스님입니다. 어쩐지 축술미 깔리셨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러 가지는 뭐, 절의 문제, 뭐 보살들의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서 했습니다. 근데 스님들도 이 공부를 엄청 많이 하시더라. 불자들이, 그쵸? 보살님들이 와서 고민 상담 하잖아요. 부처님 말씀만 가지고는 해결하기 힘들어. 언제 우리 딸내미 좀 시집 갈까요? 부처님 말씀대로 도 닦으면 결혼하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하시더라. 그래서 그 다음에 궁금해하는 거를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재물은 되게 궁금해합니다. 재물은 얘기해주고. 선생님은 비겁이 이렇게 쟁제하는 사주라 현금 갖고 있으면 뺏깁니다. 돈 빌려줘도 못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꽁꽁 돈 있다 얘기하면 안 돼요. 묻어놔라. 그리고 이제 재성이 뭐 토다 이렇게 하면 간목을목일간이 되겠죠. 간목일금 편재 정제가 이제 진술충미니까 창고를 갖고 있는 겁니다. 부자가 많아요. 근데 재성이 화기운이야. 그러면 임수나 개수가 재성이 화기운이겠죠. 수국하니까. 돈 있으면 드러냅니다. 롯데 되면 막 드러내고. 자기 돈을. 그러니까 그런 성향적인 재물은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재성이 없으면 재물복 없나요? 뭐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재성은요, 가장 낮은 재물입니다. 캐시야, 현금. 우리가 현금으로 뭐 1,000만 원을 10,000원짜리 이만큼 갖고 있는 거하고 문서 쪼가리 하나 집문서 갖고 있는 거가 어떤 게 더 큽니까? 그 다음에 튼튼한 직장 공무원 갖고 있어요. 30년 했어. 어떤 게 더 재성이 더 커요? 관. 재성이 없다고 인성, 뭐 관, 식신. 내가 기술 끝내주는 기질 하나 갖고 있어. 그림 잘 그리고 요리 잘해. 그러면 그 하나만 가지고도 먹고 사는 지장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재물복을 재성만 갖고 보면 안 된다. 재물과 같이 할 수 있는 환경이 있고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복, 그 다음에 이성 배우자운 이제 봐주고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다르고 돌싱이냐 뭐 초혼이냐에 따라 다르고 그것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자식운도 엄청 많이 이슈로 물어봅니다. 자식. 그리고 이제 건강운, 그렇죠? 건강이 어떻다. 건강운은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받아야 되지만 사주적으로도 건강을 볼 수 있는 이제 팁이 있어요. 그거는 오행에 근거를 합니다. 목이 맞냐 적냐, 허결하냐, 금이 맞냐 적냐 있잖아요. 목은 뭐 간, 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금은 폐, 대장. 그것도 왜 폐, 대장, 호흡기 질환 뭐 이런 거. 금이 없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호흡기가 약해요. 나중에 나이 먹어서 대장 기능이 약해져.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사주적으로 얘기해주고 화기운이 너무 많다. 다혈질이야. 심장이 너무 팍팍 뛰니까 부정맥 이런 거 옵니다. 화기운이 없어 어릴 때부터. 심장 안 좋았네? 예, 전 심장 수술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어떻게 합니까? 아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아는 척하고 그런 걸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핵심은 운을 보는 거죠. 운. 대운을 안 보고 세운만 보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대운은 봐야 돼요. 대운을 사주 볼 때 가장 크게 세 글자씩 끊어보는 거죠. 신유술, 뭐 사유축, 임묘진, 뭐 사오미 이렇게. 그래서 내가 조우가 맞춰지는 사주다. 내가 이제 겨울생, 자월생이다. 그러면 지지에 조우가 맞춰지면 건강이나 심성 이런 것들이 밸런스가 맞춰준다는 거죠. 돈을 잘 벌고 못 벌고는 모르겠지만 건강이 회복된다. 그래서 사오미로 이렇게 운이 들어와요. 그럼 좀 밝아지고 활달해지고 좋아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어떤 사람은 건강이 제일 큰 이슈일 수가 있어요. 우울증이 있는 딸이 있는데 얘가 언제쯤이면 방으로 나올까요? 밖으로 나올까요? 조우를 주러 오면 돼요. 이런 것들에서 이렇게 이제 나름 자기만의 매뉴얼을 이렇게 보셔라. 그리고 이것들은 나중에 지금은 제가 실전사주라고 영상에 한 10편 정도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 참고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제가 풀어놨고요. 제 사주도 풀어놨고, 뭐, 백종원 사주도 풀어놨고, 공유 사주도 풀어놨고, 먼저 가신 최진실님 사주도 풀어놨고,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 연예인들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 조회수가 중요하잖아요. 어그로도 끌어대고. 그래서 뭐 휘성 얼마 전에 자살했는데 막 휘성 사주만 올려놓고 자살한 이유를 사주에서 찾아본다. 근데 죽은 다음에는 그건 누가 못 찾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리고 시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생일이 음력인지 양력인지도 잘 몰라. 옛날 분들은 뭐 음력을 많이 쓰지만 요즘 뭐 양력 쓰지만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는 사주를 가지고 끼워 맞추기식을 하더라. 그래서 그건 좀 별로다. 근데 이제 최진실님은 이제 아시는 분 이렇게 있어갖고 이제 사주 이제 이 강의 차원에서 제가 해놨고, 그래서 기왕 시작하신 거 시간 끌면 지치기만 하니까 2년 안에 끝내겠다. 빡시게.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 머리 굳어서 안 돼. 핑계 대시지 말아라. 시간 없어서 안 돼. 핑계 대시지 말아라. 그래서 이거를 잘 갖춰놓으면 전 재성적인 기운이 강하니까 만약에 이걸 해서 업으로 해서 한 달에 2, 30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 제 아는 분들은 060 있잖아요. 전화통화. 천궁 이런 거 하셔서 저번에 작년에 부산에 했는데 천궁에서 이거를 전화 상담하시는 분인데 한 달에 1,000만 원 매출을 올리시더라고요. 5손가락 안에 들어. 거기 천궁이라고 딱 사이트 들어가면 거기 메인 화면에 뜨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또 이게 이제 공부하면서 마지막으로 저는 이 공부를 하고 그냥 나를 알기 위한 공부도 되지만 누군가 상담을 또 해줘야 되잖아요. 해주려고 또 하는 분도 있고 뭐 아이들이든 남편이든 이런 데 보려고 하는데 공기청정기 같은 역할이 나의 역할이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는 안 좋은 공기 기운 빨아들여서 정화시켜서 내뿜잖아요. 필터는 제때제때 갈아주고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이업을 많이 하시고 5년, 10년 해서 내 마음을 정화시키지 않고 기를 순환시키지 않으면요. 암 걸릴 확률이 50% 이상 훨씬 높아져요. 담배 한 펴도 폐암, 위장, 위암 걸립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물론 뭐 생활 습관도 있지만 이 안 좋은 기운을 그러니까 사주 상담 오시는 분들이 나 정말 잘 나가서 기분 좋아요. 사주 보겠고 이런 거 없어요. 걱정돼서 뭐 취직 될까요? 뭐 했는데 언제 좀 성공할까요? 뭐 아무튼 안 좋으신 분들이 와서 그러면 공감하면서 이렇게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운을 내가 온전히 빨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좋은 기운에서 취길피용할 수 있게 개운법도 얘기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는 점점점 기운이 검정 기운으로 안에 물들어. 그러면 가끔 저는 이제 상담을 해도 하루에 뭐 돈 욕심 10명, 20명 안 하고 한 4~5명 정도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108배를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가 불교는 아닌데 108배가 진짜 전신 운동이고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 요가 매트 하나 깔아놓고 그리고 어플에도 108배 어플이 있어. 그래서 하다가 까먹으니까 어플 딱 실행시켜 놓으면 빠르게도 조절할 수 있어. 첫 번째 절을 올립니다. 땡. 만사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나를 반성합니다. 또 일어나면 시간 맞춰놓으면 두 번째 절을 합니다. 땡. 지금 이제 아무튼 부모님께 전화 안 드린 나를 뭐 자책합니다. 그래서 108배 그걸 하면서 정화시키고 그다음에 산에도 가고 뭐 이렇게 하고 그게 재성을 많이 빨아들이면 인성이 망가진다는 게 내 마음이 망가진다는 거예요.